한 SNS에 육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려 2,400만 장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희 사반에 보내주시는 사연과 사진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웃거나 울거나 자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욕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심지어 용변을 보는 사진을 용변 훈련이라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년 뒤에 자신의 이런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쉐어런팅.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쉐어에 부모와 양육을 더한 합성어입니다. 이 쉐어런팅은 유용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육아의 고충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녀의 신원과 얼굴이 알려지면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연출을 위한 아동 학대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고 있는 쉐어런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쉐어런팅. 이렇게 신조어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결혼한 분들의 뭐 카톡이나 또 SNS 이런 걸 보면은 본인 사진보다도 아이들 사진 이렇게 많이들 거진다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 사진으로 SNS가 도배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SNS도 아이 사진과 아이에게 차려준 밥상 사진이 90% 이상이다. 그들은 일부러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일상이다. 그게 본인의 일상이다. 자, 그런데 방금 송 기자 소개해 준 것처럼 네. 이게 뭐 일상의 기록 또 너무 귀여워서라고는 올리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쉐어런팅을 쉽게 말하면 육아 생중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모든 단계를 다 기록하고 올리면서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순기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유용한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격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의 예쁜 모습을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도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아기 사진 도용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여성이 간식을 파는 사이트에 당신 아들 사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 사진이 도용돼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한 중고거래 사기꾼이 이제 아이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고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게 범죄에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프리엘님도 그 말씀을 지금 올리셨는데 응가하는 사진을 왜 쉐어하냐고 지금 그러시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그런 사진들이 좀 있죠. 예. 특히 아이들 이제 그 배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자기 아이는 또 뭘 해도 또 귀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특하다 이런 모습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도 함께 올리고 그런데 물론 이게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그 자유로운 행동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이게 실제 이 자녀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그 사진을 돌아본다면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 우리 부모가 이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까지 올려줬구나 고맙다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아니 도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냐라고 볼지 글쎄요. 이건 개인의 성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마냥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다 커서 내일 모레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자기 똥 응가하는 사진 있다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수정 교수님 어떠세요? 이거 지금 자녀분들 거진다 이제 크셨는데 네, 충분히 요즘 이런 이제 워낙에 영상과 사진의 시대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의 이제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전 논란의 여지 없이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제 머릿속에 드는 이제 생각은 이런 사진이 만약에 나쁘게 소비되면 어떤 정도까지 나쁘게 소비될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직업병인데요. 저 아랫도리 벗겨놓은 사진, 저런 거 소비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보지 않을까. 혹시 방구석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성적인 판타지 속에서 저런 사진을 소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양 변호사님은 제가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본인 사진을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은 되게 자아가 강하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 사진 올리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오. 입장입니다. 이수영 교수님하고도 똑같은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이제 적응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구 보존되고 무한 복제된다는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SNS 이렇게 아까 했어요. 내 SNS에 올린데 왜 문제야? 그거 내 SNS가 아니라 SNS 회사 콘텐츠입니다. 그 회사에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육아일기는요. 그 연예인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구조는 그런 게 아니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떠나서 안 하시는 게 전 정말 좋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까, 양 변호사님? 그냥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본인이 올린 걸 처벌할 수는 없고 저도 뭐 한두 장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열성적으로 너무 올리시는 분들에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그 사진을 아까도 사례에 나온 것처럼 빼가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초상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아이 얼굴을 합성해서 또 음란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는 게 디지털이란 거죠. 예. 자, 결국 이게 손 변호사님, 아이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어리니까 결국은 이게 아이들 권리가 부모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볼 소지도 충분히 있죠. 물론 그 아이가 뭐 신생아 또는 뭐 1살, 2살 아주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 또는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뭐 군대 간 아이 또는 뭐 결혼한 아이 등등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예쁜 자녀라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이고 별개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판단 능력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야 그냥 뭐 도덕적인 문제 또는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즉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법적인 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허. 또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 부분들 이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부여하는 그런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부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좋아합니다. 아낍니다.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진까지 올려놓고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부모를 끔찍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어떤 계기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남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정말 친모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도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뭐가 됐든 이 아이들 사진도 그렇고 일반 이게 여성들 뭐 남성 할 거 없이 그냥 자기 사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수영복 입은 사진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 헬스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라든지. 뭐가 됐든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온라인상에 사실은 국가도 없고 뭐 이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악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진을 올리실 때 최소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굴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사진 이런 거는 좀 이건 합성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온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올라오는 그 동선이 아, 완전히 예, 예. 분명하게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는 뭐 영상 이런 건 사실 납치의 위험성 이런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신상 정보, 개인 정보, 생년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인 정보가 충분히 주소 이런 거 올라오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체 사진, 생리 현상 사진 제발 그거는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이렇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좀 낮죠. 근데 뭐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인간들은. 그런데 이게 그 이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아까 잠깐 송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프랑스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합니다. 아이 사진 마음대로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진을 올리면 부모를 처벌을 해요. 부모를요? 예. 오. 그리고 벌써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자기 사진을 한 10년 동안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한 일도 있었고요. 베트남이 프랑스 일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법령 같은 걸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베트남도 비슷하게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 조심하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